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 그 안에 금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모두가 불안에 떨며 외면할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는 황금빛 통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금값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단순한 공포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여 현명하게 은퇴 자산을 지켜낼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그 해답을 오늘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땀 흘려 모은 자산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금값 하락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산을 지켜낸 사람들의 생생한 지혜와 실제적인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 계획을 점검하고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은퇴 자산과 금, 그리고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금은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려왔죠. 경제가 불안정할 때나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찾아 불안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든든한 등 대처럼 금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금괴나 금화처럼 실물 자산으로 존재하며 그 가치를 묵묵히 증명해왔기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든든했던 등 대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금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고 잔잔하고 평화로워야 할 은퇴 생활의 풍경 위로 불안하게 요동치는 금시 세 그래프가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금값 하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은퇴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부부가 함께 뉴스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금괴나 금화 같은 금의 상징물들이 마치 불안한 빛을 내는 듯한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 이러한 금값 하락 현상은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옵니다. 불안감은 당연히 크겠지만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도를 서두를 때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은퇴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지켜낸 이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금값 하락이라는 현상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은퇴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 나가 보시죠.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금값 하락이 은퇴 자산에 들이오는 불안감, 하지만 그 속에서 숨겨진 기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도를 서두를 때 과연 어떤 이들이 남다른 통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을까요? 그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찬찬히 들여다 보시죠. 먼저 시장의 경랑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만의 항해 지도를 지켜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초기의 혼란처럼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가 경제 전반을 덮쳤을 때 오랜 시간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마저도 일시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당시 뉴스에서는 연일 금값 하락을 보도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많은 이들이 당장의 손실에 겁을 먹고 금을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든든한 방어막이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깊은 산속 나무가 오랜 세월 묵묵히 뿌리를 내리듯
이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이리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금값이 잠시 주춤할 때를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자산을 소량씩 꾸준히 매집하는 귀한 기회로 삼았. 당시에는 그들의 선택이 다소 비합리적이거나 너무 느긋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금값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굳건한 인내의 심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은 그야말로 황금빛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시장의 파도를 기회 삼아 오히려 은퇴 자산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침착하게 대응했던 이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등 대화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반면 금값 하락이라는 소식 하나에 감정적으로 휘둘려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이들의 사례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불리지만 세상의 모든 자산이 그렇듯 시장의 변동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퇴자들은 금값 하락 소식에 마치 둑이 터진 듯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의 동요에 따라 금 자산을 성급하게 매도하는 패닉셀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손실이라도 줄여야 해 라는 조급함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일시적인 하락장에서 손절매를 감행한 후 금값이 다시 오르자 막대한 기회비용을 놓치고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 자산의 거의 전부를 금에만 몰빵하여 투자해 두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다른 자산에 대한 이해나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죠. 하지만 단일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이 떨어지자 이분들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다른 자산으로 손실을 만회하거나 균형을 맞출 여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금값 하락이라는 일시적인 현상 앞에서 감정적인 선택을 했거나 혹은 자산 배분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간과하여 소중한 은퇴 자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굴복해 섣부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기회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은퇴 자산을 지켜내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계적인 리밸런싱 전략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금값이 하락했을 때 이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현명한 은퇴자들이 바로 이 리밸런싱 전략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명한 전략은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투기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죠. 미리 세워둔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자산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짐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같달까요? 금값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여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목표치보다 낮아졌을 때 이때를 오히려 새로운 금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많은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그들은 매년 정해진 시기마다 혹은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자산 구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자산 배분 비율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다시 목표치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과열되어 주식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면 초과된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금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겁니다. 반대로 금값이 크게 하락하여 금의 비중이 낮아졌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금을 추가로 매수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법은 시장의 단기적인 등 락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금이 전체 자산의 약 10%에서 1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관리된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이 가진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피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현명한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다양한 식재료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요리가 완성되듯이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금과 같은 여러 자산들이 조화로운 비율로 담겨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은퇴 자산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구니 안에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과감하게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금값 하락을 단순히 손실의 원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하는 유연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 많은 은퇴자들이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금을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유한 금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지가 은퇴 자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금값이 바닥을 치며 모두가 불안해할 때 오히려 이제 내 금 바구니를 채울 절호의 기회가 왔군 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접근하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리밸런싱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은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곡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관리와 현명한 조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일은 결코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물결 속에서도 은퇴 후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힘은 바로 원칙적인 관리와 현명한 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값 하락을 단순히 손실의 그림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되찾고 미래를 위한 투자의 씨앗을 뿌릴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흉년에도 다음 해를 준비하며 밭을 갈고 씨앗을 보관하듯이 말이죠. 금이라는 자산은 그 자체로서는 빛나는 가치를 지니지만 우리의 은퇴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떻게 다른 자산들과 조화를 이루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값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대신 냉철한 시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금 투자를 넘어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자산 배분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금값 하락 소식에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표면적인 위기 뒤에는 언제나 더 깊고 근본적인 해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리밸런싱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배가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잠시 수정하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은퇴 자산은 하나의 거대한 배와 같아서 다양한 자산들이 균형 있게 실려 있을 때 비로소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도, 채권이라는 닷, 부동산이라는 선체, 그리고 금이라는 비상용 구명보트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튼튼한 배가 되는 것이죠. 금값 하락은 어쩌면 이 비상용 구명보트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기회로 삼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위한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유연하게 그 비중을 조절하는가 하는 전략적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금값 하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구나 하고 명확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지고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금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섭니다. 금값 하락은 그저 하나의 시장 신호일 뿐,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은퇴 자산 전략에 현명하게 반영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은퇴를 위한 여러분만의 황금빛 나침반을 만드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배분과 체계적인 리밸런싱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시장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련한 선장처럼 활용하여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관리에 의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황금빛 나침반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항해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